예,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홍 씨 이야기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는 좀 시각은 좀 다른 시각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저는 오늘 들깨 두드리러 가야 됩니다. 들깨 농사가 올해 뭐 다들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과일도 그렇고 기후 조건이 상당히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나눠 먹는 정도 수준이라 많지는 않아요. 뭐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정도는 아니죠. 업이라는 기준이 농촌에서 한 그래도 연 5천만 원 정도 수입 이상은 올릴 수 있어야 사실은 그 업이라고 좀 할 수 있죠.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녀라든지 부모님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그 인력적인 어떤 비용이나 또 일의 강도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연 5천 정도 수입은 되어야 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잠깐 이야기하자면 좀 우리 좀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매출이 수입이에요. 매출이. 이 자영업자들은 뭐 간혹 제가 좀 역겨운 게 뭐냐면 그 TV프로나 뭐 이런 거 보면 과장된 일단 매출 이야기하면서 뭐 연간 뭐 매출 얼마다, 연간 매출이 1,000억이면 뭐 할 거예요? 마이너스인데. 지금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 아니야, 대우버스가 지금 그 모자 회사에서 무슨 영진인가요? 뭐 어디 무슨 모자 회사에서 지금 그 회사 해체 수준을 밟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그 흑자를 나다가 나중에는 연간 한 뭐 150억 정도의 적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농사 짓는 거는 매출이고 수입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농약값이니 비료값이니 뭐 기름값이니 뭐 이런 이제 호들갑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 출퇴근하는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는 것처럼 그 출근하기 위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또 농사 짓는 분, 일단은 뭐 물론 뭐 식당 가서 먹기도 하지만 일단 좋은 거 먹고 아무래도 좀 더 챙겨 먹으니까. 그리고 부산물이 많죠. 부산물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니까 삼시세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가 그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월급쟁이들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사를 가기 위한 비용이 있잖아요. 휴지라든지 와이셔츠 사야 되고, 물론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나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다닌다 그러면 뭐 휴대폰을 살 때, 뭐 LG에서 전자제품을 살 때 뭐 이런 인센티브는 있다 하더라도, 매일 우리 먹고 쓰는 것 중에, 의식주 중에 우리 이제 서민들은 식비가 크기 때문에, 엔겔지수가 크기 때문에 먹는 것의 대부분을 갖다가 조달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포도 농사를 한다 그러면 뭐 포도를 사 먹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 마트 가서 돈 주고 단 한 번도 안 산 과일이 있어요. 포도. 예. 생선은 요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이게 특히 이제 뭐 그런 거 사는 거 되게 힘들어요. 집에서 키우는 거. 예, 포도 농사를 하도 오래 졌기 때문에, 아니 포도를 이걸 돈 주고 사 먹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그냥 갖다 먹으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도 김치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이제 김치를 잘 담그시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많은 친척분들이 그 이제 김치를 다 저희 집에서 조달해 먹죠. 뭐 사촌들이나 다. 그러다 보니까 김치값이,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손수하는 거는
그 무식한 애들이 제가 예전에 그 김치 담근다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김치가 얼만데 막 응? 뭐 한 통에 얼마냐 너 이렇게 비싸게 받냐 식으로 저에 대해서 태클 걸기 위해서 그 개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던 애들이 생각나는데 고춧가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데. 가 차이가 2배 이상 나요. 시중에 파는 재료하고 손수 챙겨서 하는 그 재료하고. 그러니까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손맛이라는 게 뭐 특별한 뭐 비법이라기보다도 그 정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 식구들을 먹이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재료를 선택해서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족들이 먹을 거는 농약을 확실히 덜 치죠. 덜 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고 고춧가루도 보면은 내가 먹을 거는 그, 예, 조금 예, 손질을 하던 우리 뭐 고추 말릴 때도 그렇고 다른 것처럼 그게 가족인데 예, 잠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을 잘 봐야 돼. 요즘 제가 그냥 혼자 떠들고 싶은 얘기만 떠들던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얘기하다 이렇게 왔나? 박수홍 씨 이야기 보면 예, 저는 이 가족사 문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문제는 가족의 문제를 외부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박수홍 씨가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됐든 가족은 버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가족의 문제를 외부로부터 조력을 받고 외부인으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거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무조건 상처받는 게임. 이것을 그 기사화하고 가십거리하고 떠드는 그 외부인들이 옆에서 뭐 나뭐 좋은 자다, 네가 피해자다. 우리 샹 쌍둥이처럼 한 사람이 보면 같이 죽는 샴 쌍둥이의 운명처럼 가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칼을 대서 요 어,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갖는 지금 시련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핸디캡으로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사잖아요. 그 가족사를 보면 사실은 그때 어렵고 서운함이 있었어도 끝까지 안 왔어요. 끝까지 안 왔다라고 하면 참 훌륭한 인물로서 우리가 비춰줄 수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심할 때는 가족 간의 싸움이 또 더 심한 거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게 아깝고 저도 많이 느껴요. 가족 간의 관계는 일단 내가 기대하면 안 돼요. 서운함이라는 건 무조건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뭘 못해 주었을까 할 때, 이것만을 생각할 때 가족 관계가 풀어지지 엉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운함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이 사회에서 말한 정의와 가정의 정의는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 가족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그 공론화하고 이런 가십거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어, 제가 그 이게 몇 분이나 녹화됐지 지금 화면이 지금 딸려가지고 지금 이게 보이네. 어제 그저께인가요? 김영호라는 사람 인물, 김세희, 뭐 강용석,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제 그 대표적인 쓰레기통에 있는 모여 있는 쓰레기통이 안에 모여 있는 쓰레기통이 안에 들어있다 해서 뭐 꼭 쓰레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쓰레기통이 안에 있으면 쓰레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조회수가 제로가 나오더라고. 아, 사람들이 아예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그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지도 않아요. 뭐 내용 맨날 뭐 그것들을 근데 그런 내용에 빠지는 분들이 있죠. 그걸 좋아하고 뭐 하고. 그건 사실은 그 수준인 거지. 이 수준이. 네. 저도 어제 그래서 유튜브 내렸어요. 뭐 별 내용은 없었는데, 아니, 별 내용이 아니라 이제 제 개인적인 감정이입을 좀 한 내용이었는데, 조회수가 제로 나오는 거 보면서,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비슷하구나 생각이. 저도 조금 조심스러웠었는데 일단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서울 집값 너무 높아. 광명, 평택, 고양시로 몰렸다. 예, 이런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울시 집값 올랐다라고 인지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이런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확 몰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마치 그 항공모함이 이동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구가 지구 되게 빨리 도는 건데 그래도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어디에 몰렸다, 어디가 뛴다, 어디가 주목받는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앞에 그 미사오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뭐 서울 집값이 올라서 뭐 해서 이거는 뭐냐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으니까 광명시로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일로 밀려오니까 야 이거 경쟁률이 장난 아니야. 되게 좋은 기회라는 식의 이제 바람몰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미사옥을 빼고 보자고. 빼고 광명, 평택, 고양시에 분양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론은 아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줘야 여기 분양받은 사람들이 자기 합류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샀을 때 왜 불안감을 느끼냐면 명확한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누군가가 전문가라는 사람이 야, 당신이 한 거는 이런 멋진 행동이야. 아니면 이런 멋진 의미가 있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의미 부여를 해주면 그걸 인용하죠. 바로. 나는 그런 구라의 최고의 그가 저기 소위 말하면 문과생들 문과생들인데 문과생들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뭐야 시인들이죠. 천재지 천재 구라의 천재들. 예. 꽃을 보면서 뭐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 어쩌니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기 그렇고 이과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그 교묘함을 만들어내죠. 어, 그리고 우리 아트하는 연예인들 이 되게 감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막 따지고 전문가라고 이렇게 그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단어를 뽑아내기 힘들죠. 예,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구라쟁이들은 미리 던져. 미리 던져.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글로 가면 그래서 그랬다 이런 식이에요. 마치 점쟁이처럼.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거는 누구를 위한 기사냐? 광명, 평택, 고양시에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분양이 있나 없나 뭐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라고 찾는 분들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기사고 AI가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어, 서울 집값이 높아서 밑으로 오는 건 아니죠. 자, 세상에 아니 이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꼬마 빌딩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곡소리 나는 대구 건설업 자금 조달 사정 건설업 6, 7%, 8% 이상 대출 금리 비중 타업종보다 높아. 여러분들 이 건설업이 그죠? 참 웃겨요. 그러니까 건설업 구조상 어 그 건설업 구조상 부도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만나본 건설은 뭐 그러니까 일군 업체까지는 만나진 않았어도 그래도 뭐 나름 뭐 이래저래 뭐 업무상 업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거의 뭐 이렇게 몇몇 여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도 있고 만나다 보니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 계속 가면 부도 나는구나 이분들은 그 대신에 부도 나기 전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자산 축적 사이드로 뭐 횡령을 떠나서 내 급여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나오는 영업이익에서 이게 나는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돈 벌어서
순수하게 요번에 뭐 A라는 매출이 생겼어. 이익이 생겼어. 그걸 갖다가 내 가족이나 내 뭐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면 앞전에 났던 이익을 갖다가 내가 다시 갖다 넣어야 될 의무는 없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개념은 그래요. 예, 이익이 났을 때는 그죠? 내가 돈 쓰고 내 가족들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거고, 이익이 안 났을 때는 그건 이제 회사가 마이너스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나도 이 법인의 그 사용인이죠. 네,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업에 6, 7% 저금리 없어요. 저거는 경기 좋았을 때 현대건설이 저 정도였어요. 현대건설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 우리가 이래저래 막 뛰는 비용과 그 각종 수수료 씨,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책을 준비하는 거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뻔한 사실인데도 마치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이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21세기는 분명히 모든 여건이 바뀌었어요. 물론 나중에도 바뀌겠죠. 다만 이것을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이제 그것이 혁명이죠.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아도 어차피 바뀌어요. 왜? 그쪽이 좋은 길이니까. 그런데 처음에 누가 용기 내서 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 뭐 지금 유튜브에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자, 지금 대구 지역이 제가 2년 전, 3년 전, 4년 전 만났을 때만 해도 그 거의 뭐 신념에 차 있어서 아주 지랄들 떠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전 그때도 도저히 뭐 이게 왜 답이 나오냐. 참 사람들이 왜 이러지? 왜 이거밖에 못 보지? 뭐 이런. 예, 근데 어 많이들 무너질 거예요. 대구 지역이. 대구 지역이 많이들 무너지고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때도 박근혜 주변인들 믿고 부동산 투자했다가 박근혜 씨의 시죠 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나락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확실한 끈을 잡았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면서 나락으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나 현재 뭐 양평 그쪽에도 뭐 보면 동해종합 기술이죠. 동해종합 기술. 예, 저희도 한번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냥 사이드로 저기였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뭐 쬐끔 알아요. 쬐끔. 예, 그 회사에 대해서. 예, 쬐끔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야 이거 봉 잡았다.'라고 정권 바뀌면서 '봉 잡았다.'라고 생각했었다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험을 느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왜? 현재 정권 자체가 불안하니까. 내가 지금 돈을 빼고 지금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빨리 빼야 되는데 빼기 전에 벌써부터 이러니까. 그죠? 확실하게 믿었던 투자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강상면 쪽에 지금 그 우리가 언론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라고 하기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일가들에 대한 소지들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돼서 그렇지 이런 일은 그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절대로 그 지금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실체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그죠? 다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옆에서. 예? 옆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줌마, 하여튼, 예? 동네 친구, 뭐에 사돈에 팔촌에 이게, 뭐 사이사이에서 아름아름 있잖아요. 누가 땅을 사고 뭐하고 이제 여기 판이 까진다, 저기 펼쳐진다 그러면, 알아서들 다 이렇게 깔고 있단 말이에요. 알아서들 주변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거기에 지금 IC를 낼 수 있겠어요? 현재 상황에서? 이게 김건희 여사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만 보면, 아유, 그냥, 뭐, 원래대로 갑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지금 깔린 게 많아요. 우리는 표면은 안 되고 있지만 그 깔린 게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현 정권을 믿고 투자했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 많이 나락으로 간다. 오히려 믿었던 동아줄이 썩은 줄이 되는 거다. 자, 원래 썩은 줄이었 줄 알고 그 줄을 안 잡았으면 안 떨어지는데 그죠? 튼튼한 줄 알고 확실하게 믿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가다 떨어지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죠. 예. 낮은 데서 떨어지면 그나마 충격이 덜한데
예, 이거 지금 정권 잡았다고 여기서 한판 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예, 또 했겠어요. 돈잔치를 했겠어. 그러다 지금 이제 나락으로 갈 생각이 보이니까 어, 어떻게 됐든 지금 마지막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 집착을 못 벗어나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표현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마치 정수기물처럼 걸러진 다음에 나오는 거다. 원체 썩어서 정수기마저도 걸러지지 않을 때, 그죠? 그 정도가 문제로 해서 기사로 나오는 거지. 그 내막까지 가면, 예, 이 숫자니 뭐니 하나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에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대구예요. 그거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대구 세력이 강남 특히 예, 대구 강남이죠. 이렇게 사실은 거기가 더 친정집 아니면 시댁이야. 시댁이 강남에 아니 그러니까 시댁이 강남에 있든 그죠? 친정집이 대구에 있든 다 그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호남 사람들도 있지만 호남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약간 좀 다르죠. 올라온 루트가. 예. 대개 이제 호남 사람들은 대부분 전라도에서 못 살아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영남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강남에 올라온 거예요. 옛날에 전라도 하면은 뭐 목욕탕 때밀이, 뭐 나이트클럽에 뭐 기도, 네, 그런 술집 뭐 이런 쪽으로.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도 네, 그 뿌리가 많이 있어요. 자, 어,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 직결된다. 네, 곡소리 나죠. 금리 20% 넘어가요. 일반 중견업체는 20% 넘어갑니다. 자, 강남 꼬마 빌딩 월수익 3천만 원 투자했다 날벼락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이제 이게 뭐냐면 가장 임차인이죠. 우리 특히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하는 수법이 안 팔리는 물건을 경매로 넣고 경매 넣기 전에 전월세를 세게 설정을 해요. 예, 세게 설정을 해서 어 그거를 갖다 덥석 잡죠. 덥석 잡으면서 우리가 월 수익만 계산을 해요. 우리 1차 초보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이만큼에서 이만큼 내가 월 수입을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실수를 해요. 여기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고 갑자기 돈 잡은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월세를 받아봤고 계속 운영한 사람들은 이런 실수 안 해요.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거와 실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사실은 뭐 우리 하나님 위에 뭐 건물주라고 뭐 있단 얘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건물주들이 건물로 통해서 수입을 못 만든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 때문에 저걸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했더니 서울대를 갔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잘하는 학생이 그 학원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학생이 간 거예요. 못하는 학생이 그래서 학원에서는 뭐냐 못하는 학생을 받질 않잖아요. 그죠? 나름대로의 자기네들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학원들은 그죠? 확률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거죠. 이것이 물론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건물주들은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진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진 거예요. 아니면 땅값이 올라서 그 잉여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 건물을 져서 건물로 돈을 번 경우는 양아치들.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지역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악랄하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요. 명확해요. 이거는. 예?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이 건물주가 어쩌고저쩌고 부러운 거예요. 건물주 중에 제일 좋은 모습은 우리 시아버지가 건물주인 경우야. 예? 그래서 나한테 주는 경우야. 그냥. 예. 그러면 나는 적어도 내 때는 세금을 좀 내더라도 내 자식하고 내 때는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예, 골치 아픈 것도 없고. 그 다음 문제는 몰라. 그 다음 문제는 내 자식이나 손자들이 바보가 되지. 예, 그거는 뭐 몰라. 나 때는 나 때는 내가 잘 만나서 시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가장 이상적이고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은 대부분
되게 부지런하거나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서 아니면 부동산 값이 땅값이에요.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중에 일부를 팔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지 순수하게 건물을 사서 수익을 낸다? 차, 그런 물건이 어디 있어요. 아니 건물 사서 누구는 이렇게 이렇게 팔았다? 여러분 건물을 갖다가 수억 원짜리를 갖다가 더군다나 100억짜리 건물을 갖다가 눈탱이 씌워서 팔려면 소위 말해 그죠? 예? 인간으로서 있잖아요. 양심에서 있잖아요. 그 탐욕의 욕심으로 있죠. 그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내 호구한테 돈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갖다 놓으면 그냥 판다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큰 돈은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은 움직일 때 여러 정황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정황들이. 그러기 때문에 뭐 몰랐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생 세금 안 내본 애들. 예? 지금 인터넷이 되다 보니까 뭐가 지가 아는 것 같고 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 부동산 중개하는 애들이나 부동산 유튜브의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 중에 딱 들어보면 뭐냐면 소위 말해 이건 잘 털어요. 이건 잘 터는데 그리고 뭐가 그렇듯한데 본인이 그죠? 수억 원의 세금 때문에 고민해보고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 남이 한 걸 갖다가 내가 간접 체험해놓고 가상 체험이지 가상 체험해놓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예?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어? 와, 네 진짜 그 얼마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똘똘한 강남의 집 한 채? 그 얼마나 등신 같은 짓인 줄 아세요? 똘똘한 강남의 집 한 채가?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아줌마들 나와서 뭐 새끼들 나와서 지도 없으면서 지도 없으면서 남들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지가 있으면 그런 얘기 못 한다니까. 지가 겪었으면. 예? 여기 강남에 건물주라고 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애들 중에 정상적인 건물주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기 그 빚을 털려고 그래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마치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꼬마 빌딩에 대해서 저쪽 얘기하는데 자기도 뭐 기회 있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뿐이지 자기도 기회가 있었다. 네? 자기도 그런 능력 된다. 건물주 되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한다니까. 건물주는 그죠? 건물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악랄하거나 그죠? 진짜 악랄해야 돼요. 가족들이나 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돈에 아주 악랄하고 거기에 막 그 인생 다 걸듯이 그렇게 치사하게 해야 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대부분 건물주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왜? 이만족이야. 그리고 내가 이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흩어지니까 돈이 이걸 구심점으로 내 가족들이나 뭐나 보험처럼 최소한의 안정적인 그러니까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이익을 그죠? 더 이상 많이 손실 보지 않기 위해서 건물을 사는 거예요. 그죠? 네? 5% 이상 수익되는 건물이 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없다니까. 5% 이상 수익되면은 뭐 예? 돈 없는 사람도 그거 사면 돈 버는 건데 무조건. 팩트로 계산하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저는 제 책에 10년 전에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걸 갖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지금 현재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고. 예, 여기 지금 꼬마 빌딩 투자에서 뭐 지금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찾아보면 믿지 않냐.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숨어 있는 그 진주 찾기가 안 돼요. 왜? 액수가 크잖아. 빌딩이라고 하면. 요즘은 조그만 상가도 강남엔 빌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뭐 3층짜리, 5층짜리도 연예인들 나와서 그래서 꼬마 빌딩이라는 게 사실은 상가의 상가. 상가 건물이지. 그런데 어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빌딩이라고 그러면 마치 그냥 이렇게 액수가 좀 되니까 야 씨발 빌딩이야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마치 요즘 뭐 모텔도 호텔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모텔도 호텔이라고 쓰고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저희가 장담컨대 예.
건물 임대 수입의 5% 이상 되는 건물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내가 굉장히 싸게 사서, 과거에 싸게 사서 지금은 지가가 상승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5% 이상 남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팔을 때, 그죠? 그 사람도 5%가 남을 수 있게끔 가격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런다니까? 예, 그죠? 안 그런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월세 수입에 곱하기 20 하면, 예? 연간 월세 수입에 곱하기 20 하면 건물값이라고. 그게 연 5%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월세 수입 자체도 오염돼 있다고, 조작돼 있단 말이에요. 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수도권은 되게 심하다고. 예. 예? 시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거의 표준 가격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리 가족들이나 뭐나 월세 신고를 세게 해놓는 거야, 임대료를. 그래서 월 얼마가 나온다, 여기 좋은 건물이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막 얘기하죠. 이거는 정한영이가 그죠? 이건 제가 최초로 한 얘기죠. 예,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어떤 식으로도 다들 표현을 했겠지만, 일단 부동산 분야에서는 예. 부동산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유통기한하고. 어떤 수입이 되게 수입이 적다, 그거는 유통기한이 되게 길은 거예요. 그 수입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수입이 적다라는 얘기는. 그런데 수입이 되게 많다, 그거는 유통기한이 짧은 거예요. 우리 이거는 뭐 우리 산업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통용이 된다라고 봐요. 굉장한 누군가 매력이 있다, 연예인들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것은 지속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예? 우리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어떤 집의 음식이 맛있다, 기짜장면, 그 며칠 먹을 수 있어요. 빨리 지겨워진다고요. 어떠한 상품도 처음에는 수익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경쟁자가 생긴다고. 5% 이상만 수익이 나오면 막 들어선다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모텔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수익률이 떨어져 버린다니까. 수익률이 안 되는 거는 안 들어와, 사람들이.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률을 갖다가 굉장히 과장되게 지속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의 싸움은 기본이 30년이에요. 저는 그걸 아버님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 요번 또 뭐 대모사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유행이 바뀌어야만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진짜 그 주옥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는 건데, 이거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흉내내는 놈들이 있겠지. 흉내내는 사람들이. 예. 자, 그걸 뭐 제 방송을 들은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예. 어떠한 물건이, 그죠? 어떠한 물건이 유행을 했어요. 어떤 노래가 히트를 쳤어. 예? 그러면 다른 노래가 히트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필이 잘 나가. 잘 나가는데, 자, 서태지라는 인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필을 보고 오빠라고 열광하는 아줌마들이, 그 여고생들이 아줌마가 됐을 때 서태지를 좋아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거는 조용필이야. 제 나이의 사람들이, 물론 하지만 저는 뭐 스포츠를 별로 저기 하지만, 제 나이에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축구 영웅은 차범근이에요. 그 후에 손흥민이 뭐냐 하면 뭐예요? 저희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좀만 더 지나면 우리 자식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이강인 같은 친구들은. 그럼 뭐예요? 아유, 잘한다고 인정하지만 나한테 영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축구 영웅이 되려면 누구예요? 그 이강인을 축구 영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강인의 축구를 보고 지금 있는 초등학생들이라고. 예? 부동산 시장은 마찬가지지. 부동산 시장이 왜 30년이냐? 심지어는 이젠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고 또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 30년이 지금 50년으로 가는 상황인데, 앞에 우리 선배들이 찌끄려 놓은 걸 갖다가, 그죠? 그 사람들이 기득권으로 소유권을 다 지금 등기부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또 집값을 올린다? 부동산 이익이 만들어진다?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386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들이라고요. 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에 있었던 물건 뭐 이러면 또 얘기가 짧게 가는데 예? 그 세대들 기득권들이 안 논다고 그 물건을. 어? 안 논다고요. 386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라고요. 지금 이 아파트 시장 자체가 이 신도시의 이런 투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형태가 이걸 갖다 우리 세대가 사서 그다음에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386들이 한 것처럼 우리 밑에 MZ 세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는데 생활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예?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고 있고 어? 유행이 다르단 말이에요. 유행이. 다만 우리가 옷은 유행이 뭐예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우리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여고생들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예? 응? 자, 이제 BTS가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여고생들이 예? 그때 후에 여중생들이 BTS를 좋아하겠냐고. 어? 이제 아저씨 티 나는 사람들을 오빠를 좋아하지. 그때 새로운 또 가수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지금 부동산에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 나이 또래, 예, 우리 이제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제 나이 또래나 MZ세대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왜 부동산 유통 혁명론을 이야기하냐면, 현재 부동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386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거는 자기네들 물건을 갖다 노후를 위해서 우리들한테 싸게 이익을 남고 팔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물건이 좋다라고 계속 이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에서 다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이걸 믿고 사면, 그죠? 이걸 믿고 사면 본인들은 등신되는 거야. 에? 본인들이 내가 가수가 되겠어요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 조용필을 흉내내고 있으면 서태지와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 저희 때 그 선배들 저희 시골이었으니까 통기타 치고 뭐하고 이러는 게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 그때 얘네들은 뭐예요? 다른 노래를 듣고 있는 거야. 저도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지방이었지만 그죠? 벌써 얘네들은 다른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던 놈이라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아는 친구는 알지만 음악 관련한 서클을 만들었다고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 도저히 제 적응이 안 돼. 네? 대전이었지만 대전에 있는 애들하고 네? 그 후로 그냥 싹 저는 끝났다니까. 네? 제가 레코드판 사는 일이 없었다니까. 이 자체가. 자,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분명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지금 나팔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세대들이 386이고 이들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비싸게 우리 세대한테 덤탱이 씌워서 팔아가지고 자기 노후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이 사장이고 이들이 지금 부동산을 주도하고 있다니까. 가서 중개사무소 가보라니까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죠? 이 친구들도 뭐야? 386의 추종 세력들이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386 세대들이 말하는 부동산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예? 뭐 각자 판단이에요. 각자 판단이고 이러한 획기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왜 안 나오느냐? 예? 왜 안 나오냐? 왜 너밖에 없냐?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들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 경험을 하고 돈을 진짜 벌었다라고 하면 절대로 부동산 하는 사람은 유튜브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유튜브에서 돈은 아유, 그거 얼마나 번다고. 100만 조회수면 얼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한 건에 100만 원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튜브에 100만 조회수면 탑이에요. 탑인데 순수한 콘텐츠의 광고 수익 가지고 있잖아요. 100만 원 벌으면 야, 하루 100만 원 벌으면 돈 많이 벌구나. 그거 만드는 제작비가 300, 500이에요. 진짜라니까. 네? 직접 해봐요. 직접 해서 하면 되지. 그거는 다른 사람 거 해주고 그 정도 능력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 거 해주고 자기가 받는 돈이 더 많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일 받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면. 제가 지금 이 정도 시간 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거 얼마 조회수 대비 보니까 하루에 1,000원이에요. 1,000원. 하루에 1,000원 때문에 이래저래 뭐 하고 하면 2시간 정도를 허비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성의 없게 하는데 2시간을 허비해요. 근데 앞뒤까지 생각하고 중간에 제가 여기에 뺏는 에너지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의 시간에 하루에 50%를 여기 허비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 때문에. 네? 다만 저는 뭐 이제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아이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일단 끊겠습니다. 40분이나 됐네. 얘기만 하면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개쓰레기들이 저를 비판하려고 지랄했었던 분들이 계셨었는데, 예. 여러분들 똘똘한 강남한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건물주 부러워하지 마세요. 건물주는 돈 버는 다음에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돼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연예인들이 돈 벌어서 건물을 살 수는 있지만, 그죠?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구랍니다. 100%. 그런 수입이 나는 게 아니에요. 네? 외제차 사고 비싼 시계 차면 돈을 버나요? 돈을 버니까 그걸 사는 거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의 권력이니까. 네,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